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세 개 광역단체, 경남과 전남, 부산이 남해안 광역경제벨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가 경제 한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부터 경남 통영과 부산 해운대까지 대륙과 남해안을 동시에 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조선과 석유화학 그리고 기계산업 역시 남해안 3개 시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산업과 관광 등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연관이 있는 전남과 경남, 부산 등 3개 시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H축으로 이뤄진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남해안 광역경제벨트를 포함시키고 남해안 시도의 상생 발전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광역 경제권의 중심으로서 남해안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도지사는 우선 영호남해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전선 고속화 사업의 조기 완료와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남해안의 주력 산업과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남해안 경제벨트를 동북아 경제 거점으로 끌어올리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전남과 부산, 경남의 3개 시도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식 출범한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는 매년 2차례 정기회를 개최하고 상생발전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공동제안서를 만들어 2020년 국고건의에 포함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장밋빛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가 어제부터 창원에서도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확보 못지않게 이용자 확보를 위한 홍보를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간식을 사려는 손님들이 분식집을 찾습니다. 대부분 10,000원 이하 소액 결제이지만 주로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합니다. 분식집 주인은 평균 2.1%에 이르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물어왔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 70만 원 되는 거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이렇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 원 이하는 수수료가 전혀 없고 최대 수수료도 신용카드의 4분의 1에 불과한 0.5%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소비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얘기는 혹시 아시나요? 뭐 어떤 것인지? 처음 들어봤어요. 제로페이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러다 보니 이제 가맹점들이 제로페이 홍보 대사를 자처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는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국민들이, 시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경상남도도 제로페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득공제 40%를 내걸고 있고 저희들도 공공기관 할인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하자 보수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원룸 등의 단기 임대를 얻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진주 정촌면 신축 아파트. 지난달 말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사전 점검 당시 촬영한 화면을 보면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새고 있고 집의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 아파트 곳곳이 하자투성입니다. 준공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아파트에 입주할 1,460여 가구 가운데 일부는 급하게 원룸 등 단기 임대를 구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룸 임대료와 이삿짐 보관비 등 추가 비용도 문제지만 불편한 원룸에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기약이 없다는 게 더 걱정입니다. 3개월이다, 2달이다, 1달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기약 없는 것이 사람을 참 답답하게 하는 게. 입주민들은 건설사에서 책임 있는 하자 보수를 약속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계속 믿고 이사집센터도 예약을 다 했고 근데 갑자기 통보가 입주가 안 된다, 지연이 떨어지니까 1차 사건, 2차 사건 수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한편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진주시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건설사 회장은 사과와 하자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동설안 속 입주 지연에 1,400여 가구 입주민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남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독감이 빠르게 번지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빨라서 학생들에게서 시작된 독감이 이제는 부모 등을 통해 성인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확산 단계에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 학생 여러 명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독감이 빠르게 퍼진 때문입니다. 학급 전체 26명 가운데 3분의 1인 9명이 결석해 드문드문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월요일 독감 환자가 나오기 시작해 나흘 만에 18명이 결석 중이고 하루 6명이 조퇴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신체 접촉을 줄이도록 하고 손을 자주 소독하는 등 개인 위생을 강화했습니다.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손 씻기뿐만 아니라 환경소독이 중요하므로 환경소독제를 이용해서 문손잡이를 닦거나 책상에 뿌려두고 닦아내도록 함으로써 경남에는 이달 중순 초중고생의 5.5%인 2,100여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이전 환자를 합치면 실제 환자는 이보다 2~3배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는 독감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독감이 학교 내 전파를 넘어 성인들이 감염되는 사회 확산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구토 증상 와가지고 구토도 좀 하고 배도 좀 아프고 근육통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움직이기가 좀 불편했어요. 이번 독감은 고열과 기침, 콧물, 전신 통증 등 증상이 다양합니다. 어린이와 노인, 임신부는 합병증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독감 판정은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15분 만에 가능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숨어있던 기저질환들이 드러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독감은 전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는 주변과 우선 격리하고 독감에 걸린 학생은 5일 동안 등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고등학교 여자 후배에게 접근해 2달여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10대 후배에게도 수차례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A양은 지난해 지옥 같은 2달을 보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 선배 3명이 접근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겁니다. 전국의 숙박업소에서 2달 동안 감금까지 당했습니다. 입건 후에 이 학생을 협박한 사실이 있어 추가 피해 이 학생이 있는지 여제 수사 중입니다. A양에게 접근한 선배 남성 3명은 모두 20대 초반.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찾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1,000여만 원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A양이 2차례나 도망쳤지만 SN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찾아내는 집요함까지 보였습니다. 학교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A양은 결국 학교까지 그만뒀습니다. 이들은 올해 봄에도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억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경북 일대에서 강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 3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앞서 지난 5월 이 사건으로 경북에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금해서 경찰에 와서 성매매 시키고 돈을 뺏고 그것도 다 부인했어요. 경찰은 이들이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수차례 접촉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기 중에 가득 찬 미세먼지가 며칠째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먼지는 주말인 내일까지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남해안으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도 춥지는 않겠고요.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낮 기온 13도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린 뒤로는 날씨가 또다시 추워집니다. 낮 기온이 10도 선까지 내려가겠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집니다. 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고요. 주 후반에는 또 한 번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연말까지 하늘은 내내 맑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2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함양과 진주, 사천이 1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내년부터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기존 1,000원에서 무료로 바꿉니다. 거제시가 내일부터 25일까지 고현시장에서 무료 시식이나 선물 제공 등 해양 먹거리 장터 재개장 행사를 펼칩니다. 합천군이 국비 등 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26곳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남해군이 내년도 남해대학 신입생이 주소를 남해군으로 옮기면 2년 동안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창원 안민터널의 진해구 방향 차로가 오늘 밤 10시부터 다음 날 밤까지 24시간 전면 통제됩니다. 창원시는 내일 성주 수원지 도수관로 누수복구 공사를 위해 안민터널 진해 방향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성산구 방향의 차로를 한 개씩 나누어서 양방향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차폭 3m가 넘는 대형 차량은 안민터널 통행이 제한됩니다. 하동군이 추진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가 정부가 검토 중인 산림 휴양 관광특구에 포함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하동군 화계면과 지리산 자락 악양 청암면에 산악궤도 열차 13km와 모노레일 2.2km를 1,500억 원의 민자를 들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동군은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특별법이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사업 진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3년 10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대한체육회 현장 실사단이 어제 김해를 방문했습니다. 김해시청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와 허성곤 시장을 비롯해 체육계 인사들과 많은 시민들이 나와 실사단을 환영하며 유치 열기를 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쯤 최종 개최지를 선정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앞으로 비상근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문화재단 대표이사 근무 규정을 상근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바꾸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창원시는 다른 지역 인재를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영입하기 위해 근무 규정을 비상근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